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용수 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회차 이어서 2회차까지 오게 됐는데 아까 1회차에 많은 질문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번에 또 편하게 약간 담소 나누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수 김유찬입니다. 네, 일단 저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상영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편하게 사소한 것부터 관련된 질문부터 아닌 질문까지 그냥 편하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할 텐데요. 이제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마이크를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유찬 씨가 말씀하신 대로 꼭 질문이 아니어도 어떻게 봤다.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 지금 만들어지는 또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편집본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의견을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편하게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아까는 그 스크롤 그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서 너무 많다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느라고 못 봤는데 혁중아리당 진호 로켓단 유찬 요정단 이 이름들이 갑자기 눈에 띄더라고요. 유찬 요정단은 알겠어. 진호 로켓단과 혁중아리당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사실 크게 의미는 저도 의미까지는 모르겠고요. 너무 네.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와주시는 팬분입니다. 아리는 무슨 뜻이 아리다?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혁중을 알탄가요? 알리단. 아리당. 네, 그래서 아리단이고 저는 원래 진호 공주단이었는데 제가 공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다른 제시 몇 개 중에 로켓단으로 팬네임이다 팬네임. 네. 네네네. 요정도 얘기해 주실래요? 요정이요. 말 그대로 요정입니다. 말 그대로 요정이고요. 저희 그 세 분이들 이제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항상 따라와 주시는 저희 감사한 팬분들. 아까 첫 상영 끝나고 나서 혁중 씨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세 분이 감독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첫 미팅 시간이 길고 본인들도 몰랐던 이제 그 자기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많이 꺼내놓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만났을 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유찬 씨부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첫 번째 이제 상영 GV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첫 미팅은 굉장히 1월, 2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감독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사실 방송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 외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는 잘 몰랐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사전 미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수 PD님이나 우리 가빈 안무관님은 처음 뵙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홀린 듯이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엄마 뱃속에 있던 순간부터 지금 현 25살의 인생을 살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술술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이 작품이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깊게 저희 팬분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자리를 통해서 저희도 알지 못했던 서로의 그런 뭐 개인적인 아픔이든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뜻깊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이후로 굉장히 긴 시간을 준비했음에도 뭔가 얻는 필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기 몸을 보는 굉장히 낯선 경험을 무용수들도 지금 한 것 같은데 만날 때는 이런 필름 나올 거를 좀 예상하고 계셨나요, 진호 씨? 사실 이런 댄스 필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만큼의 스케일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정도의 스킬이 없기도 하고. 근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 민수 감독님 뵀을 때 서로 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이 작품에 저의 캐릭터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댄스 필름을 넘어서 더 다큐멘터리 약간 자서전? 네, 몸의 그런- 자서전? 네. 세 사람 몸의 자서전 같은 영상이다? 이런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류의 영상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마음을 어떻게 열었는지 이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던가요? 만났는데 잘 되려 그랬나 봐. 그쵸? 네, 일단 저희끼리도 그런 속내를 터놓는 시간이 없었어 가지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냥 계속 술술 내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문이에요. 진짜 다 털어놓은 것 같아서 너무 몰랐던 그 뭐 자기만의 그것까지 다 털어놓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홀리셨는지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홀리셨습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올렸더라? 근데 기자님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났어요. 아, 왜냐하면은 저희가 원래는 저널리즘 네. 프로젝트로 같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널리즘에서 워낙 취재자가 그 르포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이 익숙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 얘기를 엄청 먼저 했어요. 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 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 깊숙한 얘기부터 그냥 들어가고 뭐 가벼운 얘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작품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가지고 작품을 위한 집중적인 미팅으로 구성을 제가 판을 먼저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되게 진실되게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번 작품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깊이가 이 정도 내가 잘 담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민수 감독님이 이게 잘 안 붙는 여전히 민수 씨는 저랑 그 시사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인턴이랑 기자로 만났던 사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널리즘 이야기를 해서 뭐 저는 사실 이제 민수 감독이 상업 영화를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필모그래피들을 보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영상도 만들고 저희랑도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그랬었어. 그리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하고 이런 필모그래피들의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게 탐색하는 과정이구나. 나의 작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탐색하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기 전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걸 너무 잘하고 싶다. 무용 그 댄스 필름을 너무 잘하고 싶고 이것을 잘 해내고 이걸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랬기도 했어요. 왜냐면 뭔가 저는 민수 씨는 되게 호기심이 많고 이래서 막 탐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것이 이제 생겼구나. 잘하고 싶은 것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 무용이었습니까? 저는 무용 영상을 사실 먼저 보고 무용 공연을 다가갔던 사람인데요. 워낙 영상 쪽에 있으면서 무용 관련한 댄스 필름 좋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광고를 할 때 그거를 많이 차용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댄스 필름 자체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을 키우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현장이나 야외에서 찍는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팀들을 모아서 뮤직비디오처럼 영화처럼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좋은 작품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해외에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무용수 분들도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원들과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이 사실 불가능한 스케일인데 감독님들이 다 설득당해 가지고 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들을 오히려 돈을 막 태워가지고 다들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춤이 올라가는 무대라고 하는 게 무대 예술이라고 하는 게 시간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만 볼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같은 작품이어도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 예술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는 작품인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영상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 당신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작동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세 분 그 무용수들한테 여쭙고 싶은 건데 그 무대 시간 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에 붙박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요. 일단 이게 저희가 계속 보여지는 예술, 뭐 그 시간 안에 끝나는 예술만 하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어쩌면 계속 영원히 남게 될 공연, 뭐 예술을 하다 하니까 사실 이 느끼는 감정이 좀 전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일회성 뭐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공연들은 그냥 그 순간 저의 이제 뭐 나오는 감정이라든지 조금 이런 거를 그 시간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즉흥적인 뭐 성격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이런 댄스 필름 작업은 조금 즉흥성보다는 어느 정도 짜여진 구상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짜여왔던 걸 뭐 조금 더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한테는 더 어렵지 않았나. 댄스 필름 작업이 조금 더 즉흥적인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약간 무용 공연이라는 게 되게 반짝하고 사라지잖아요. 한 번 보고 끝나고 그 공연을 보려면 또 1년 뒤에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이런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조금 그 기억들을 남길 수 있고 또 많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무용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좀 대중들이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나면 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일단 무대 예술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필름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사실 무대 예술은 말했다시피 그 순간을 하고 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늘 어떻게든 만족을 하고 끝내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순간이 영원히 남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제가 어렵게 생각이 들었고 더 완벽해지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완벽하지 않은 이 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역사고 저의 역사고 조금 제가 무용수로서는 저의 무용 어쨌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저 그냥 기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그 이후에 이걸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까지 혁진유가 일단 있길 바라고요. 다시 일부랑 돌아봤을 얘기가 약간 때 다른데 그때는 영원할 거라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혼자였지.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돌아봤을 때 그냥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마음 편히 먹고자 했고 근데 지금 막상 오늘 완성본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저의 지금의 모습을 어쨌든
무언가로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클로즈업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되게 평면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영상은 굉장히 클로즈업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표정 연기나 이런 것도 되게 신경이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실 때 어떠셨어요? 네, 일단 무대에서는 사실 표정을 어떻게 해야지 보다 그냥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표정을 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 근데 막상 찍고 이렇게 필름을 보니까 이렇게 테이크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을.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내가 제 속에서 너무 100% 감정을 느끼고 표현했다 생각했는데 필름에서 안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뭔가 늘 내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필름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늘 저는 감정 표현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무용수였는데 필름적으로 다가갈 때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좀 다른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진호 씨는 좀 어땠어요? 그 영상에서 굉장히 이제 강렬한 레드 정말 심장을 다 꺼내놓는 것 같이 흩뿌리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는데 좀 영상으로 찍힌다 춤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무대에서 보여졌던 나와 좀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요. 근데 일단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의 스스로의 표정이나 어떤 앵글들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잘 보이게끔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도 유창이처럼 감정 표현을 되게 중요시하는 무용수여서, 왜냐면 춤잘 추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거를 더 캐릭터를 몰입을 하고 꺼내는 게 저는 진짜 무용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촬영하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카메라에 보이는 저 모습이 재밌었고, 네. 오글거리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더 해볼까? 시간이 없다는데 그냥 그만할까? 이런 뉘앙스였는데 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요소들도 저는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혁중 씨는 장치가 거울이었어요. 그렇죠? 그 네. 거울이라고 하는 것과 메탈을 몸에 걸친 그런 장치를 하고 이 카메라 앞에 쓰셨는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거울이 갖고 있는 것이 혁중 씨한테 주는 어떤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그냥 아픔도 있겠지만 아픔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그냥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에 뭐 똑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춤 하나만 노력하면서, 바라보고. 네, 맞습니다. 춤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계속 그 길을 달려온 저의 모습을 사실 상상하면서 좀 추려고 했고요. 이것이 고통이었지만 저는 사실 그걸로 고통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저의 몸을 계속 제가 훑어보고 이런 좀 뉘앙스의 춤들이 있는데 그걸 고통으로 표현하지 않고 저 자신의 그냥 조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고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저는 제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 분 다 몸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표현하는 분들이기도 한데 감독님 근데 저 혁정 씨 그 거울에 세 사람이 비칠 때 그 장면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무용 영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댄스 필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장르의 것과 다르게 무용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어떤 매력을 관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지. 일단 무용 영화만의 매력이라고 했을 때 영화랑 무용 공연을 일단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용 공연에서는 위에서 관객들이 내려다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사실 진호님 씬에 녹였거든요. 오늘 보러 오시는 분들이 무용도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진우님이 아득바득한 캐릭터를 가지고 표현을 해냈고요. 그리고 혁중님이 거울로 요거 보는 것도 사실은 무용 공연에서는 그 정확한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카메라나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장 이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등에 그런 게- 날개가 네. 없어진 그런 상처인 맞아요. 건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무용 공연에서는 아마 격하게 움직이거나 하면 얘가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디테일한 표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용 영화는 그런 불가능한 곳에 닿을 수 있겠구나. 뭐 카메라랑 편집과 조명과 미술과 여러 가지 이장센들을 활용해서 그걸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담는데 집중을 했고, 영화랑 다른 점은 영화는 대사가 너무 많잖아요. 대사가 너무 많고 극과 연극 베이스의 그거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해석하거나 그거를 좀 관조하거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는 다르거든요. 오히려 무용 영화는 그 춤의 동작이나 무용의 아름다움과 뭔가 그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서 사람들이 천천히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무용 영화만의 매력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말과 글 없이 신체 언어로 이 감정들을 이 아름다움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한 매력으로 느껴졌는데요. 그 무브먼트 디렉터 병가빈 감독님도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그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이 디렉팅을 하셨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용 영화를 하게 된 게 사실 병가빈 디렉터님이 주변에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만약에 저런 안무가님이 제 주변에 저랑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무용 영상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 오히려 더 깊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팀워크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신 병가빈 디렉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빈 모먼트 데이터입니다. 사실 저도 영화를 보고 무용을 시작을 했어요. 피나바우시의 피나라는 영화를 보고 무용을 시작을 했고, 그렇기에 그 영상이란 게 이제 대중 앞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좀 더 강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서 이제 민수 감독님을 만나 뵙고 저는 또 영상이랑 더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영상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공연에서는 사실 되게 확장되고 공간이 확장돼서 되게 자그맣게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손끝의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일 수 있어서 뭔가 공간을 좀 확장해서 보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이번 작업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세 분은 문가민 디렉터님과 김민수 감독의 어떤 디렉션 중에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왜냐면 또 뭐 디렉터님이 워낙 무용을 하시는 분인데 김민수 감독은 사실 무용을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해도 되나?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왜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디렉션이 약간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병가빈 디렉터님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장에서 이거 좀 너무 어려운 지시 같은데? 약간 이랬던 게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 마이크는 유타님에게. 어려웠던 디렉팅.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병가빈 모먼트 디렉터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십 회에 걸쳐서 만나서 연습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큰 어려운 디렉팅이 있었다기보다 그저 사실 처음에는 정말 큰 주제만 있었어요. 갈등, 화합, 그냥 개의심 이런 식의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이 사이사이를 어떻게 메꿔갈까 하는 과정을 채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면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좀 질문과 좀 다른 대답이긴 하지만 저희 셋 다 아마 촬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누드로 화합을 하는 이 씬이 있는데 그 싱크를 맞추는 게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영상에는 티가 안 나게 잘 담겼는데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저희는 막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동작의 합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 동작의 합을 맞추는 건 너무 쉬운데 이 공중에서 찍다 보니까 이 발이 1cm만 달라도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사실 저희 셋의 무브먼트의 합은 워낙 잘 맞아서 괜찮은데 어쨌든 정말 똑같이 픽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게 오히려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목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개별적인 몸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얽혀있는 인팅글드라고 하는 이 엉켜있는 몸에 대한 제목이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고 작업을 마치고 나서 지은 제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과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이 제목 거의 이 제목으로 초반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기억으로는 제목보다 사실 이미지가 먼저 있었어요. 이미지가 요 이미지는 아닌데 제가 잡은 거는 단상 위에 이제 세 분이 이제 올라가 있는 조각상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를 이제 안무가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분이 딱 올라갔을 때 만들어낸 게 제가 생각하거나 레퍼런스로 찾은 이미지들보다 사실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작보다 예쁘게 나왔구나. 그쵸? 훨씬요. 그리고 세 분 엄청 춤을 잘 추시잖아요. 그래서 1cm 벗어나는 것도 세 분이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영상에 담겨야 영상이 잘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세 분을 섭외하면서도 좀 든든한 것도 있었고 요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타이틀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조각상의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의 덩어리지만은 각자 개체들이 조금 살아있는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팔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무 가지가 또 이게 손이랑 좀 닮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명력이나 뻗어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에 얽혀있는 조각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니까 entangled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어감도 괜찮고 대신에 바디스가 바디스를 쓰니까 글씨가 되게 안 예뻐가지고 굉장히 미학적인 이유였군요. 네 오히려 바디라고 세 명을 이렇게 개개인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혁진유 팀으로 만든 것처럼 엔탱글드 바디로 하나의 조각상 이름을 지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관객분들이 이해하시기도 받아들이시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경쟁하면서 만났던 사이가 하나의 팀이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 자체가 저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저 너무 아름다운 글씨랑 저 그림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 보면서 일부러 카메라가 좀 보이게 하는 장면들이 두 번째 볼 때 좀 눈에 띄던데, 그러니까 줌아웃을 해서 무대에 있는 무용수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들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떤 의도를 담은 것인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티저에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 세 사람을 찍고 있는 손이 나오는데 그 찍고 있는 행위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그 세 분이 만난 스테이지 파이터라는 방송을 상징을 하고요. 그거를 개념을 좀 더 열면은 오히려 미디어나 아니면 사회에 올라간 인간 개체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세 분의 이야기로 갔을 때는 스테파이겠지만 어떤 경쟁을 하면서 뭔가 우정을 느낀다거나 화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얽힌다거나 하는 관객분들이나 더 많은 분들은 다른 의미로서 어떠한 시선, 사회의 외면적인 프레임 그런 걸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아둔 거긴 해요. 세 분의 이야기에도 그게 들어가서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네, 이게 원래
집에 가면 엄청 후회하거든요. 나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이날 못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다듬을 계획도 있으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좀 다듬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헉,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관객들이네요. 지금 저 세 번째 줄부터 올게요. 앞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빨리 드릴 걸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고요. 그 무용수 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세 분이 이제 같이 움직이신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세 분께 각자 질문이 있는데 유찬님은 혼자 발레 무용수로서 다른 두 분의 현대 무용수 분들께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이제 다른 두 분의 현대 무용수 분들은 같은 분야로서의 무용수로서 서로를 구분짓는 신체적이나 움직임이나 선호하는 무브먼트나 그런 특징이 서로를 구분짓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 질-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일단 제가 사실 뭐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현대무용도 많이 쳐봤고 많은 뭐 안무가님도 만나봤고 무용수와도 협업을 해보았는데 저희의 관계에서는 근데 제가 워낙 뭐 안무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현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뭔가 내가 현대무용수였으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두 명이에요. 사실 누구 한 명을 찝을 수 없어요. 둘이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무용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현대무용수로서 저를 바라봤을 때 뭔가 어떻게 보면 우상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제가 팜플렛 질문에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사실 초반에 작업을 막 할 때는 제가 마냥 현대무용만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형들이 너 잘하는 거 해라 우리가 못하는 거 너가 해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안에서 분명히 발레 무용수로서 뭔가 확실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분명히 사실 누구 한 명이 빠지면 이 그림을 절대 만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 은퇴들을 받은 이 작품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도 만들어 가면서 그냥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제 모습이 혹은 정말 둘과 작업하지 않고 아예 다른 곳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제 춤에 둘이 녹아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서로에게 녹아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윈윈하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나? 평생 윈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게 관계에도 힘인 것 같아요. 서로 받으면서 내 것이 무너지고 상대의 것이 흘러들어오고 이런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형들에게 배우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뭔가를 줄 수 있고 이게 분명히 누구 한 명이 강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호 씨는 어땠어요? 저희가 어쨌든 혁진유로 활동을 한지 아이돌 이름 같지만 혁진유로 활동을 한지 1년이 정도 됐는데 이제 그동안 많은 공연도 했어요. 저희가 뭐 스텝과 콘서트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느낀 거는 저희 셋이 있을 때는 유찬이가 되게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현대무용 3명이었으면 사실 조금 식상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서 가장 뭔가 뚜렷한 발레 무용사가 있어서 너무 든든한 또 말도 잘하니까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것 형들이 같고 되게 많이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청산유수잖아요 말하는 게 너무 잘해서 그런 것도 너무 좋고 혁중이 형과 전 다른 점은 저는 좀 더 곡선 위주의 춤을 추는 것 같고 형은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닮았다고들 하시지만 좀 춤에 있어서는 좀 다른 색깔을 띠지 않나. 근데 또 곡선도 잘해가지고 잘하는 건 안 해요 그냥. 그냥 그런 스타일의 관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되게 이번 영상에서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호 씨의 어떤 곡선과 혁중 씨의 어떤 그 직선 같은 힘 이런 것들이 이번 영상에 잘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혁중 씨는 어때요? 이 두 분과 함께 활동하면서 어떤 좀 영향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네, 일단 발레 무용수랑 제가 이렇게 뭔가 같이 공연을 한 거는 스테파에서도 처음이었고 이제 저희 셋이 하면서도 처음이었는데 사실 유찬이는 좀 발레 무용수지만 조금 발레 무용수가 아니에요. 네, 좋은 의미로. 네, 발레 무용수지만 이미 사실 발레 무용수들이 이걸 시켰을 때 발레 무용수는 이걸 못할 건데 하는 것들을 유찬이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조금 사기캐 같은 것도 있고 사실 뭘 시켜도 웬만하면 다 잘하는 것 같고 유찬이는 그래가지고 사실 같이 저희가 뭐 공연 연습도 할 때 그냥 저희 마음대로 짜면 그냥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사실 저희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하면 어차피 따라할 거니까 유찬이는 발레 무용수지만 발레 무용수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같이 할 때도 짤 때도 조금 그런 생각으로 짜고 있고 그러면서 유찬이도 뭔가 안 해본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뭔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자기도 재밌다고 하고 막 같이 하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컨템퍼러리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경계를 흐트러뜨리면서 사실은 그 경계를 넓히는 일이기도 한데 이 세 분이 협업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또 그런 일이 아닌가, 무용의 어떤 저변을 넓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저 앞에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여기요, 앞에. 네. 먼저 하시고 여기 하시고 갈게요. 네. 저는 두 번 영화를 봤는데 첫 두 번 보니까 더 좋죠. 네네. 네, 두 번째 보니까 보였던 게 그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 감독님께서 뭔가 의도적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엔딩 크레딧에는 검은 배경에 글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움직이는 영상에서 이제 글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더라고요. 그렇게 작업하신 의도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무용수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영상 촬영, 그러니까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이 형한테는 혹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매력이 있었네, 아니면 그러니까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혹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더 매력이 보였다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전의 작품도 어떠한 뭔가가 벌어지잖아요. 엔딩 크레딧까지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엔딩 크레딧 끝나면은 사람들 다 나가면은 우리 누가 만들었는지도 안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저희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알아주십사 해서 좋은 이미지가 많으니까 편집을 좀 더 해서 작품의 감동을 조금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1회 때는 후원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뭉터기로 나오는 게 사실 흔한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뭐 이름이나 아이디나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게 사실 후원받은 영화로서 제작되었다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것도 이 작품의 한 일부로 녹아들어가 있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작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런 레이어들이 쌓여가지고 예술성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로에게 뺏고 싶은 어떤 매력이 있는가? 혁중 씨부터 시작하죠. 혁중이 진호에게, 진호가 유찬에게, 유찬이 혁중에게 이렇게 한 가지씩 서로의 어떤 발견한 매력을 아니면 매력이 좀 어려우면 뺏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갖고 싶다. 진호의 어떤 점 담고 싶다. 일단 진호를 봤을 때
잠시만 이거 하겠습니다. 일단 진호는요. 일단은 네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또 시키면은 그 허리를 아작을 내면서까지 이제 막 아픈데도 계속 하는 친구고요. 그만큼 열정적이다. 네, 열정이 자기 일을 사랑한다. 너무 저 정도 과한 데까지 또 있어요. 너무 과한 데까지 하고 왔으면 과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열정이 많은 친구고 또 하나 보면 진짜 이 감정의 전달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춤을 떠나서 이 몸에서 나오는 감정선들이 좋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게 뭐 연습한다고 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영역의 부분이지 않을까. 좀 뭐 타고난 것이 부럽다. 네, 노력도 했겠지만 이거는 타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혁중은 진호의 열정이 부럽다. 네. 진호는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어요. 네. 진호는 유찬이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혹은 어떤 장점? 이번 갖고 오고 작품을 하면 싶은지. 좀 뭐 전체적으로요. 이것을 뺏고 싶다 유찬에게. 일단 유찬이는 제가 가지지 못한 치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치밀함이 춤에서도 나와요. 그 아까 말했던 완벽주의라는 성향이 굉장히 무용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전 그렇진 못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유찬이가 있으니까 뭔가 안 되다가도 이 친구가 오면 되네? 약간 이런 점에서 조금 치밀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섬세함과. 진호는 유찬이의 치밀함과 섬세함을 갖고 싶다. 유찬이는 혁중에게 네. 없나요? 혁중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 둘이 똑같아요. 방송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은 조금 되게 욕심 많고 되게 뭔가 하나하나 매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뭔가 다가갈 때가 많아요. 그게 춤으로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형이 이제 옆에서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중화를 잘 시켜주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는 사실 형에게 뭔가 그래서 사실 경쟁 상대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저에게 너무 필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백을 제 자신에게 주고 뭔가 어쨌든 좀 뭔가 틈을 저에게 늘 저는 주지 않았어요. 그게 쉴 틈이든 뭔가 어떤 틈이든 주지 않았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형이 말로든 춤으로든 그거를 이제 설명해주고 뭔가 보여주고 할 때 그래 이게 좀 너무 치밀하게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를 배우면서 좀 되게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막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셋이 너무 달라서 다른데 그 서로 없는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관계라서 저는 서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세 분 드레스 코드는 맞추신 건가요? 블랙으로 입자 뭐 이런. 이것도 제가 중화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옷을 진짜 못 입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옷을 못 입는 사람이라 생각을 사실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을 정말 못 입는다고. 네, 그래서 제가 옷에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형들이 사준 거예요. 형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고.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부츠 좀 사라. 신발 오늘 바지는 슬랙스 입어라. 안에 나시 좀 형들이 다 사라. 지도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제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형들이 그냥 멋있다 한마디 하면 저 이것만 사계절 내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아니, 좋은 계절에 영향이 따라서 아닐까. 하나씩 조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네. 그러면 저거 지금 진짜 사계절 입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럴 네. 것 같아서 조만간 쇼핑 가기로 했습니다. 네,
마이크 앞으로 먼저 좀 주시겠어요?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 번 더 보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더 잘 보이면서 좋았고, 그리고 특히 세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담겨있다고 해서 팬으로서 더 감동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촬영할 때 뭐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